이번에는 그 봉준호 감독님에 이어서 영화인을 한 번 더 그렸고요. 제시카 차스테인, 차여신 차선생님. 그래서 저번에 봉준호 감독님 그리기도 했고 이번에 또 영화계 인물을 그리면서 떠오르는 게 그 왓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원래 시험 공부할 때 딴짓하고 싶잖아요. 괜히 책상 정리하고 방 정리하고 컴퓨터 폴더 파일 막 정리하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왓챠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플랫폼이 아니었어요. 그 왓챠에 별점 매기는 거를 그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새도록 1000편 넘는 영화의 별점을 다 매겼어요. 계속 스와이프하면서 3개, 3개 반, 4개 막. 그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이 왓챠 별점 평가 페이지를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한번 보려고요. 일단 정확히 1137편의 영화에 제가 별점을 매겨놨고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몇 번 영화하는 사람이랑 술 먹다가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왓챠 페이지 서로 보여준 적 있거든요. 그냥 웃겼어요. 여기 막 이런 거 써있잖아요. 작품을 남들보다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지성파. 그리고 별점 평균은 3.1. 영화 선호 태그 보면 명작, 현실적인, 우울한, 미국 배경, 연기력, 철학적인, 완성도, 인생, 미장센, 퀴어. 퀴어 영화를 많이 봤구나. 그리고 선호 배우 브래드 피트. 이게 에? 브래드 피트까지는 그래 오케이. 근데 선호 감독 1위가 스티븐 스필버그? 되게 의아했거든요. 스티븐 스필버그 물론 위대한 감독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감독인데 아마 그 영화 제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고 그 공동 감독, 총감독으로 그 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분류해서 많이 본 걸로 집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선호 배우 브래드 피트 뭐 좋아해요. 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을의 전설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흔한 그런 체격 같은 것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몸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몸에 막 금발을 막 장발을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막 뛰어오는데 그 초등학생인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저게 뭐야?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너무 충격, 무슨 외계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꿈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브래드 피트랑 가 있는 무슨 탑을 막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메타포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꿈을 초등학교 때 꾸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필립 시몬 호프만. 저 필립 시몬 호프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배우가 나온 영화는 정말 거의 다 봤어요. 왜냐면 이제 그 가지치기라고 하죠. 그 취향을 발전시키고 그 좋아하는 거를 더 딥하게 파고 싶을 때 영화나 뭐 음악이나 대부분 이렇게 가장 쉬운 방법이 만약에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나왔던 어떤 배우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필모를 다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뭐 촬영 감독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감독을 또 파기 시작하고 한 가지를 또 치고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배우가 너무 멋있어. 그러면은 또 그 배우의 가지를 또 치고 이렇게 하면서 취향의 나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를 뭐 흔히 아마 가지치기라고 말들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저도 그런 식으로 필립 시모 호프만의 경우에는 커리어를 다 훑었고요. 이분이 그 약물 아마 과다 오남용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그 순간도 지금도 아직도 다 기억나요. 아침에 이렇게 혼자서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그 푸시 알람이 팝업이 팍 떴는데 그때 이제 무슨 CNN 뭐 이런 거 속보 뜬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 제가 설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립 시모프만 죽었다고 탁 떠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핸드폰 딱 받다가 이렇게 소리 지금도 소름 돋았어. 그렇게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야 필립 시모프만 죽었대 이러면서 막 다 같이 뭔가 우리끼리 애도하고 약간 그런 그날 괜히 막 술 마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분도 저는 꼭 그릴 거예요. 정말 너무 팬이기 때문에 팬심을 가득 담은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톰 행크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은데 워낙에 출연한 영화가 많다 보니까 집계가 돼버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에다노크 좋아해요. 비포 시리즈 워낙 좋아요. 비포 시리즈도 꼭 그릴 거예요. 그리고 송강호 배우. 송강호 배우는 뭐 말할 나위 없는 정말 너무 저도 당연히 좋아하고 송강호 배우는 곧 그릴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뭐 맷 데이먼 좋아하고요. 톰 크루즈는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선호 감독 뭐 저는 이 2위가 항상 나의 취향을 완전히 반영하네. 코엔 형제의 완전 팬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코엔 형제의 작품들을 꼭 분석하면서 그릴 거고 그리고 코엔 형제 영화 중에 저의 인생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꼭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달드리는 이제 저번에 그 제가 처음으로 그렸던 버지니아 울프를 소재로 한 디어 아울스라는 영화를 스티븐 달드리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분 작품도 전 좋아하는 거 많아요. 유명한 거 빌리 엘리엇 그것도 이분이 이제 감독하신 거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 영화도 최근에 재밌게 봤어요. 또 퀸틴 타란티노 말해 뭐 하겠어요? 마이클 레이 감독 좋아하고 이창동 감독님도 영화 선호 감독은 잘 나오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님들 다 나오네요. 미카엘 하네케 감독님도 좋아하고요. 웨스 앤더슨 너무 좋아요. 웨스 앤더슨도 꼭 그리고 이분은 진짜 그리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확실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주변에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가 만들어낸 것들과 그가 좋아하는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저명한 취향들 보는 순간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가 재밌죠. 데이빗 핀처 감독님도 정말 너무 좋아하고 저 세븐 인생 영화예요. 세븐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세븐에 나오는 여러 키워드들이 저를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아요. 뭐 초서나 단테라든지 그리고 알렌 레네 감독님도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선호 국가는 뭐 영화를 많이 제작하는 그런 국가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독일 영화를 제가 좀 많이 보기는 해요. 그리고 영화 선호 장르는 인생은 역시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영화 감상 시간이 진짜 별로 많이 안 봤네요. 나는 내가 영화 진짜 많이 본 줄 알았어. 한번 그 별점 매긴 영화 중에 별 5개짜리랑 반 개짜리만 한번 보려고요. 별 5개 준 영화는 32편이네요.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 켄로치 감독님 영화. 켄로치 감독님의 그 시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존중하고 존경해요. 이분은 그 영국의 어떤 부조리한 그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화로 항상 담아내는 분인데 이 나 다니엘 블레이크뿐만 아니라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젤스 시어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 위스키를 소재로 한 그런 내용인데 아주 영국적이면서도 그 안에 녹여낸 그 사회에 대한 시선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제가 픽사 영화를 픽사 만화를 뭐 그렇게까지 매니아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토이스토리 보고도 뭐 재밌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인사이드 아웃도 그 막 개봉해서 사람들 다 볼 때는 안 봤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봤는데 하나도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충격받았어요. 일단 그 만화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각적 효과의 정점에 서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빙봉 죽을 때 빙봉 손잡고 죽고 싶다. 인사이드 아웃은 진짜 이거는 별 5개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은 정말 이 영화는 감히 누구한테 보라고 추천을 못하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러나 이 영화는 기꺼이 감내하고 싶은 어떤 영화적 숭고한 고통을 체험하게 해줘요. 영화적 고문. 이 영화는 저는 솔직히 별 6개 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 세븐, 아까 제가 데이빗 핀처 감독 좋아한다고 했죠. 매드맥스 이런 영화도 이건 극장에서 봤어요. 이런 거 극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살인의 추억 너무 훌륭해요. 진짜 또 보고 싶어. 지금 또 보고 싶어. 그리고 별 반개, 신과 함께, 프린세스 다이어리, 트랜스포머, 루시 뭐 제 취향일 뿐이에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평범한 일상을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거부하거나, 왜냐면 일상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까지 다 해석하면서 살기에는 우리가 내야 하는 공과금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순간 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 그런 배우들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예술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군중 속에 묻히면 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인 느낌의 평범한 사람인데, 현실적인 부분을 제껴놓고 한꺼풀만 딱 벗겨냈을 때 갖고 있을 어떤 인간으로서의 고독과 괴로움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을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항상 배우가 표현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형적인 그 미남 미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예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23평짜리 좀 평범한 그런 빌라나 아파트에서 밥에다가 김치 먹고 보리차 마시는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 일상의 모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백을 가진 얼굴의 배우가 한 부분에서, 한 지점에서 탁 일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거나, 우리가 항상 그저 지나치고 덮어두기만 했던 그런 한꺼풀의 그 덮개를 열어서 그 안에 사실은 항상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고통스럽거나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적인 영화에서 배우나 감독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느낌을 생각하고 막 직업을 예상해보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 저는 되게 항상 재미있게 생각하는, 저 혼자 상상하는 것 중에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이나 작업실이나 집이 있다면 집이나 그런 공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특징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한번 제가 재밌게 봤던 어떤 지켜본,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근데 아무튼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경우는 일적으로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은 사이인데 인간적으로 뭔가 흥미롭다면 그때 저는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기 공간을 꾸며놨을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학원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한 5년 전? 근데 그게 미술학원 아니고 영어학원이었어요. 뭐 제가 영어 강사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 영어 문제 만드는 그런 팀이 있는 좀 그런 큰 학원이었어요. 대치동에 있는 영어 전문 학원이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문제집을 만드는 그런 학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조 강사 같은, 저는 이제 그 역할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하루에 몇백 개씩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취합해서 문제집을 만드는 그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여자분이셨고 아마 30대 중반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중반? 키는 그냥 평범한 평균치 정도였던 것 같고, 얼굴빛은 좀 환한 느낌이었는데 좀 창백한 느낌. 건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항상 막 무슨 기침도 하고 있고,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를 항상 하고 있고, 약간 좀 일본 여자 같은 그런 느낌. 일본 여자의 그 단정한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아주 얇은 안경테에 안경을 쓰고, 그 인상도 되게 좀 얇고 이렇게 좀 가느다란 느낌이지만 거기에 약간의 그 과민한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그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정말 깐깐했어요. 너무너무 깐깐해가지고 그 일하는 저 같은 보조강사들이 한 달 못 넘기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제가 아마 거기서 거의 제일 오랫동안 일했던 세기 강사일 거예요. 그리고 뭐 사적으로 어떤 농담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하다못해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출근했을 때 날씨 얘기도 안 해요. 아, 네, 선생님 오늘 이거는 여기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바로 일 얘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얼어가지고 막 만들고 있으면은 그분이 옆에서 자기 일 하다가 갑자기 쑥 와가지고
선생님 그거 오형식은 뭐 이제 너무 많이 만졌으니까 오늘은 그거 그쪽 계열 문제는 그만하고 그런 전문적인 단어를 막 써가면서 진짜 그러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항상 얘기도 물론 하는 일이 그런 영어 문제를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런 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느낌 때문에 너무 무섭고 딱딱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이거 뭐 목적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해주세요. 막 이러고 바로 또 자기는 다른 얘기. 그러면은 저는 또 막 네 이런다는 무슨 말이지 그게 그러면서 뭐 그냥 대충 상황 모면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저 무섭기만 했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진짜 주변에 없는 캐릭터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어쨌든 하루에 몇 시간을 붙어서 되게 가까이 앉아있고 그런데도 아무리 일하는 사이여도 그렇지 잠깐 쉬고 뭐 그럴 때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말 한마디를 안 할까? 하다못해 오늘 되게 덥네 여름이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 개인적인 시간에 어떤 느낌으로 생활할까 이러면서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불쾌하다고 저 사람 뭐야 변태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딱 자로 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을 되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 것 같다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는 또 아니야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집 꾸미는데도 관심 없을 것 같아. 깔끔한 모던한 침구를 사거나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불은 먹고 자는 거, 옷장은 옷 넣어놓는 거 이게 굳이 미학적으로 예쁠 필요성도 못 느낄 것 같고 그냥 집에서는 밥 먹고 잠자고 나와선 일하고 이런 식으로만 그냥 살 것 같고 트렌디한 어떤 인테리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느낌으로 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해보고 어쩌면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을까? 자기랑 잘 맞기도 하고 아니 이 사람은 그런 손 많이 가는 일은 절대 안 할 것 같아. 나중에는 또 어쩌면 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한 5, 6년 동안 한 명이랑 아주 긴 연애를 하고 나서 헤어진 후로는 아무도 안 만나면서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나고 이 사람 절대 맥주도 안 마실 것 같고 집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옷도 아주 수더분하게 수수하게 입고 다녔었거든요. 무슨 스키니진 이런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청바지에 굽도 전혀 높지 않은 운동화에다가 항상 이렇게 니트 가디건 같은 거를 입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 그 유약한 느낌의 그 약간 신경질적인 무슨 문학 전공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였어요. 제 주변에서는 오히려 되게 끼들도 많고 미술이나 음악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좀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뭔가를 드러내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안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침잠시키고 밖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막 쇼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제 눈에는 더 되게 독특해 보이고 저 사람은 뭘까?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참 쉽죠. 얼굴, 집의 모습, 가족의 관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데 그 보여지는 단면들의 어떤 단차가 느껴질 때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차라는 게 그 외에 차가 한 피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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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이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짝의 조각과 위에 판의 조각이 딱 연결이 됐을 때 그 판과 판 사이의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차가 적다는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뭐 외형적인 모습이나 생활 습관, 그 사람의 가족, 친구들이 맺고 있는 밖으로 보이는 관계성과 그 사람의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이 갖고 있는 단차, 그 갭을 잘 표현해야 좋은 인물화가 되기도 하고 그 갭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좋은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 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글로 쓰면 문학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배우들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한 배우인 것이고 배우의 얼굴이라는 것도 그걸 잘 표현해내야 하는 얼굴이니까 근데 이제 이 제시카 차스테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걸 담아낼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 배우가 되기도 했고 이 사람은 헬프 같은 영화를 보면
진짜 완전 백치미가 막 뚝뚝 떨어지는, 그렇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맑은 영혼의 소유자를 또 연기할 때는 또 그렇게 보이다가도, 또 제로 다크 서티 같은 영화에서는 아주 푸석한 얼굴이지만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지적이면서도 도대체 이 여자의 개인적 삶과 하는 일과 상관관계에 극한엔 무엇이 있는가, 저렇게까지 무리하는 인간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때의 얼굴은 엄청난 갭을 보이잖아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얼굴. 되게 엄청난 미남 미녀가 아닌데 뭔가 묘하게 매력이 있으면서 약간 어떤 부분은 내가 삶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좀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얼굴들이 대변하는 또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매치시켜서 딱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질 때 좋은 배우, 좋은 얼굴, 흥미로운 그런 예술가의 모습이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시카 차스테인의 얼굴도 참 매력적이고, 이 사람 얼굴 은근히 거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막 떨어지는 라인이 딱딱딱딱, 코도 막 입도 이렇게, 그리고 턱도 되게 밑에가 평평한 편이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녀린 느낌과 항상 불안함에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좀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도 막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타이톤이고. 근데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지적인 매력을 풍길 수 있는지 참 음, 적당히 마무리한 것 같아요. 여기 되게 웃겼던 게 맞다. 제가 며칠 전에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지금 제시카 차스테인 막 그리면서 영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거 이렇게 기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시내21 무슨 뭐뭐뭐 과장이랬나 부장이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아니 요새는 보이스피싱을 시내21로 하나? 시내21로 하면 안 먹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네? 시내21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저 뭐 우편물 받아보는 거가 아직 안 갔냐고 혹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을 게 있었긴 했는데 시내21에서 아직 안 왔는데요. 근데 그럼 속으로, 아니 무슨 뭐가 왔고 안 왔고를 부장인지 과장인지가 확인을 하지. 그러다가 자기가 아무튼 확인차 전화했는데 뭐 못 받으신 것 같으면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번호로 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슬슬 좀 긴장도 풀리고 진짠가 보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막 영화에 대한 그런 애정이 뿜뿜하던 시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처음 통화하는 사람한테, 아니 전 근데 지금 그거 못 받았지만 시내21 기자님이랑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약간 영화랑 잘 맞는 시기인가 봐 그냥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할 때 하려고